76차 시수업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중단은 첫 번째 시간 북한이 권력 세습 체제를 이루다. 북한의 유일 권력 지배 체제 세습 체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북한의 독재 체제 수립 과정을 정리하고 경제 사회적 변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내용은 북한의 정치,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 모습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298쪽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죠.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4월 달에 바로 판문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모습이죠. 그리고 왼쪽은 1976년에 있었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 사건으로 주한 미군 병사 2명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요걸 이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판문점,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 판문점은요, 여기서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이 조인이 됐고, 그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이 있어요. 2000년에 나온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Joint Security of Area, 바로 남과 북의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여기서 남과 북 사이의 장벽이자 소통의 통로가 판문점이었다. 1976년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질 당시 판문점에서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2018년에는 남과 북의 두 정상과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통일을 이야기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1976년에 공동경비구역을 담당하던 이제 미군 요원들이 그 미류나무를 벤다고 초소 관측에 장애가 되는 공동경비구역 내 미류나무를 베겠다고 하니까 북한 경비원들이 북한 군측 경비원들이 방해한 사건이에요. 그 과정에서 북한군이 폭력을 휘둘렀고 그 무자비하게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미군 병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결국에는 우리 국군 특전사가 투입돼가지고 결국 미류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대치하는 이 도끼만행 사건 이후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도 이렇게 분단선이 설정돼가지고 남과 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 교류가 끊어지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시간이 지나서 이 공동경비구역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났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이런 남북한 사이의 대립을 이제 완화시키고 북한의 핵무장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바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다시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로 갖기도 합니다. 도의활동에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오랜 시간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교과서 299쪽입니다. 북한이 권력 세습 체제를 이루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시나 발언은 공문서나 언론 보도, 학술 논문 등에 실릴 때 특별한 활자로 인쇄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건물의 내부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 사진을 벽면의 중심부에 걸도록 했어요. 이런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독재 세습 체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 거죠. 북한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적 변화 과정은 어땠을까?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는 1960년대 초 북한 정부는 중소 이념 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중국이 소련을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너희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수정한 수정주의자, 이거 비판을 했고, 소련은 중국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중국 너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무조건 절대 이념으로 따르는 교조주의자들이다. 서로 이렇게 이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심지어 국경 지역에서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충돌하는 이런 사태를 보자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겠다. 조선식 사회주의, 이른바 조선식 사회주의라고 해서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에서 주체라는 걸 강조하면서 주체, 어떤 단체나 물건은 주가 되는 부분, 주인이 되는 부분, 이걸 강조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는 동의 우상화 작업을 누구를? 김일성을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는 우상화 작업이 진행이 됐죠. 1972년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성립된 무렵에 북한에서도 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돼서 그러니까 유신체제와 사회주의 헌법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둘 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나온 거죠.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합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 설치를 구성을 합의했거든요. 그 이후에 엉뚱하게 통일을 위해서는 각자의 체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남한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돼서 독재체제가 강화됐어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주체사상을 강조합니다. 주체사상이 공식적인 통치 이념이 됐고 김일성주의의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인 이 주체사상은 기존의 사회주의 사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대신해서 김일성식 사회주의, 조선식 사회주의 그렇게 불리면서 국가 주석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그 주석으로 취임한 김일성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됐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94년 김일성이 사망을 했어요. 김일성은 1912년에 태어나서 94년에 사망한 거죠. 그러자 아들인 김정일이가 권력을 넘겨받았습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김정일 체제가 들어섰죠. 김일성 사진이고요. 김정일, 아들 김정일 사진. 김정일은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주석직을 폐지하고 주석은 유일하게 죽은 김일성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자기는 주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대신에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됐어요. 김정일은. 2009년에는 헌법을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군대가 사회를 이끄는 군대를 우선시한다고 해서 선군 사상을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내세운 자가 김정일이었습니다. 선군 사상. 그러던 김정일은 2년 후에 사망을 했어요. 2011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그의 권력이 어린 아들, 지금 북한의 지배자, 집권자 김정은에게 승계되었고 이어서 북한은 3대 권력 세습 체제를 확립하게 된 거죠. 이 김정은은 처음에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바꿨어요. 직함이 국무위원장이라고 하죠. 공식적인 직함이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집권 초기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었으나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만났어요.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북한 간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인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체사상이란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이에요. 유일 지도 이념. 북한에서 어떤 사상보다 최상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부분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사상입니다. 김일성이 말한 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주체사상은 이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기 방어권인 자위를 표방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데
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오류가 없다라는 게, 오류. 이론상 오류가 없다. 절대적인 진리다.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완전 신격화. 어? 오류가 없는 신격화된 사상은 신이야만 가능한데 이 김일성이 신이라는 겁니까? 사람은 오류가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런 건. 오류가 없는 게 없을 건데. 여기는 무오류라는 거야. 주체사상은 오류가 없대. 그래서 주체사상을 통해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고, 이후 주체사상을 북한 주민 통제, 그리고 반대파 숙청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죠. 또한 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이 주체사상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명문화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1인 독재체제와 부자 권력 세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예시로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모습인데 북한에서는 아들에서 아버지로 넘어가는 권력 세습에 의한 독재체제, 마치 왕정이죠. 완전 왕정체제. 이 독재체제가 이어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탈북자들. 북한 이탈 중인, 어? 이른바 새터민이라고 불리는 탈북자들이 늘어났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 탈북. 주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 1961년부터 북한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제1차 7개년 계획, 61년부터 67년 이걸 추진했지만 중국과 소련의 경제 원조 축소와 군사비 증가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70년대 들어서 북한은 6개년 계획, 1971년부터 76년 이걸 수립하여 공업 생산력의 증대를 꽤 했어요. 이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크게 늘었고 노동자와 농민의 실제 소득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치중에 따른 소비재의 부진, 경공업, 소비재 산업의 부진, 먹고 사는 소비재 산업이 중요한데 이것이 많이 생산되지 못하고 지나친 이제 자립경제 주장으로 대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외 교육의 한계 등으로 경제가 침체됐어요. 경제는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이 70년대 들어서 우리 그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이 경제 발전이 역전이 돼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 발전이 우리가 뒤처졌으나 70년대 들어서 북한의 정체,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으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서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역전이 됐어요. 이후 북한은 서구 선진국가의 수교, 차관 도입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사회 기반 시설 바로 SOC가 부족하다. 사회 기반 시설과 기술이 떨어진다. 테크놀로지가 떨어진다. 이런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고 이에 따른 경제난을 겪은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하여 부분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정책 노선을 바꿉니다. 이때 마침 이 시기에 1980년대 초에 이 시기에 중국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로 나서 바꾸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경제 특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 해안 도시 쪽에. 이때 비슷합니다. 근데 북한은 1984년에 이른바 합작회사 경영법이라는 줄여서 합영법을 제정합니다. 합작회사 경영법. 줄여서 합영법. 이걸 제정해서 외국 자본과의 합작 및 투자를 적극 추진했어요. 이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게 합영법 내용. 외국 자본은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북한하고. 그리고 91년에 들어서는 7년 후에는 함경북도 그 나진하고 선봉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여기에 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해서 이걸 나진 선봉 경제특구라고 하는데 무역지대 내에서의 자유무역 시장 개장, 자영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던 거죠. 84년은 남한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정부고 91년은 노태우 정부 때죠. 그러나 90년대 초반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 이후에 공산당 정권들이 다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 정권이 바뀌니까 다 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북한하고의 교류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북한이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겹쳤어요. 지속적으로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 생산 상황이 악화되고 경제는 이른바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식량이 대규모로 부족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되고 또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기아 사태, 끔찍한 상황이 에, 전개됩니다. 많은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발생.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때가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났어요. 그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는 1994년까지는 이른바 북한에서 양정체제라고 해가지고 농업 생산하다 집단 협동농장으로 만들면서 생산한 그 식량을 배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배급제 시스템으로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유지됐으나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자연재해 겹치고 교류가 줄어들면서 경제난이 심각화되자 94년부터 1997년 8년까지 97년까지 그 엄청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식의 수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자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 북한이 선전하던 뭐 지상낙원,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아비규환 그 지옥 상태로 어? 놓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 지역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탈북자들이 양상되는 이 북한의 체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죠. 그런 이제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잔혹하게 이제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가족까지 연좌제를 물어서 뭐 정치범 교화수용소에 보내서 저기 인권을 유린한다던가 아주 잔혹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북한을 이탈하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들이 그렇게 크게 늘었다. 교과서의 정확한 용어는 탈북자라는 용어보다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죠. 또는 이제 뭐 한때 정부를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 이 탈북을 해서 중국이나 뭐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정착시킬 때 그 정착한 주민들을 세터민이라고도 이제 불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 용어예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시장 경제 요소를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서 기업소와 공장에 의한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에 따른 분배의 차등화와 배급제를 폐지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가 바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6.15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에 바로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부 때의 북한의 상황이죠. 이때는 북한의 유일 지배체제 이른바 지도자 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바로 신의주 경제특구 지대를 만들어요. 단둥 신의주 경제특구. 여기 건너편에 중국 단둥이 있거든요. 단둥과 신의주로 있는 국제경제지대. 그 다음에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라고 불러요. 여기 바로 그 신의주 경제지대.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바로 개성공단이죠. 2002년 11월에 설치됐고 2015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까지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그러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산, 금강산 관광특구 등의 지정과 같은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을 통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원산, 금강산 관광특구. 2002년 11월 설치했다가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 우리 측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어서 북한군 경비병을 총에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관광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자본 부족, 에너지난과 식량난 심화,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회복이 부진하고 북한이 이렇게 체제 위기가 나타나자 유일하게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북한의 정치적 체제를 유지하겠다 하는 이제 북한이 이제 이런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되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제재하게 되죠. 특히
경제적 제재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경제적 제재를 풀겠다. 이것이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입장이라 할 수 있죠. 역사 다화석에 최근 이제 북한 경제 성장의 모습.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9년부터 90년부터 98년까지 9년간 연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80년대 말과 비교할 때 총생산력이 크게 떨어졌다.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률은 제2차 석유파동 때 1980년에 있었다고 했죠. 근데 북한은 1990년부터 98년까지. 북한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르면서 당시 북한의 산업 생산력은 군수산업은 제외하고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99년 이후 북한의 경제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꾸준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2011년 김일성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경제는 2015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를 보여 김정일 통치 후반기에 비해 다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에 시장의 활성화와 무연탄, 수산물, 의류 위탁 가공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대무역이 증가하면서 그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거죠. 예? 나타나는 변화 중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정리해보면 되겠다. 부분적인 개방정책. 북한의 사회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직 생활을 하고 국가로부터 의식주를 배급받는 등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홍수와 가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이 크게 바뀌었죠.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활. 심각한 경제난 이후에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생겼어요. 이 영향을 준 건 우리 햇볕 정책에 영향을 크게 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이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배급받던 식량부터 의류, 집 등 대부분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시장 경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업소나 협동농장과 같이 배급제에 영향을 받던 사회주의적 집단 경영농장, 협동농장에 농민들 자발적인 뜻에 따라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 통합하고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을 하는 배급제 영향을 받던 전통적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개인 간 상업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변화는 문화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이전의 북한 기성세대와 달리 시장을 통해서 외부 문물을 접하며 성장을 했어요. 때문에 이들의 성장과 함께 외부 세계에 대한 문화적 수요도 커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남측의 이제 한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거나 팝송을 즐겨 듣는 부류도 나타나고 일부 대학생들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변 세계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소설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고 점차 자본주의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가만두지 않고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 여행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해버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과 공개 처형과 같은 반인륜적인 통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공포 정치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각종 북한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이 나타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탈북이 늘어나는 거죠. 북한의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라면 왜 이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현재 북한에서는 아리랑, 평양터치, 진달래 등의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다. 2002년경부터 고위층을 중심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이집트 휴대전화 기업과 합작을 통해 3G 휴대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2009년 7만여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가 10년도 되지 않아 580만 명으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을 전후하여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 평양 시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전후. 다만 북한에서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 인트라넷은 폐쇄적인 넷망이에요.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극복될 가능성도 외부하고 통제를 끄는 그 국내망을 바로 인트라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폐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쇄의 극복될 가능성도 보이지만 국영통신사의 특성상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감시, 검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은 감시와 검열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한의 사회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학습 주체서상 사회주의 헌법, 그 다음에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합작에서 경영법, 이게 맞죠. 학습지를 꺼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바로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과 일본에 수출되면서 뭐죠? 이 현상은 두 글자로 한류라는 문화의 종류가 가졌다. 개념적인 1번은 국가주석제가 되겠습니다. 국가주석제. 2번은 중화공업이 되겠죠. 중공업. 자료학습 1번은 이헌법에 따라서 주체사상이 공식 이념이 됐다. 누구에게?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부분적 개방정책 추진, 합작회사 경영법, 합병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함경북도 나진성봉 경제구역, 나진성봉 경제특구가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이 시장의 확대, 북한의 시장을 말하죠. 장마당이라고, 장마당이. 그 다음에 84년에 여기 들어가면 합작회사 경영법. 형성평가 1-1번. 외국 자본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합병법 제정했다. 맞죠? 김일성이 아니라고 했죠. 김정일이라고 했어요. 선군사상, 군대를 우선하는 사상. 김정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방어조치 아니고 유신체제 강화된 거 아니고요. 김정일은 98년 헌법의 주석직 폐지와 국방위원장. 김정은에게 권력이 세졌죠. 3대 권력 세습.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에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처음 제기된 게 아니다. 잘못된 진술. 김일성 시대에 이미 나왔다. 그 다음에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합병법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1984년에 나왔고 이 합병법은 대외 경제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군사력 강화와 경제 성장의 동시 추구. 이거는 이 선군 정치 이걸 말하는 것이 되고요. 노동력 동원방식의 경제개발 계획 이건 천리마 운동이고요. 4번은 김일성 독재체제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은 주체사상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추진을 표방한 것은 이전의 북한 체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합병법과 관련된 건 5번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바로 중요한 분단된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다.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 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